이번 자료는 IoT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사례 연구로서 심 플랫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창업과 성장에 관련된 사례 연구 자료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자는 박민혁, 박소연, 임대근, 이정우 선생인데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지의 25권 2호 2021년 5월에 게재된 논문이죠. 이 논문을 우리 부경대학교 컨설팅 협동과정의 한성민 선생이 요약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례 논문이든 어떤 논문이든 학술적 자료는 서론,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 다음에 이론적 기존 선행 연구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연구 대상 및 연구를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연구에 대한 분석 결과 및 연구 결론과 시사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일반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서론에 보시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여 다양한 산업에 걸쳐 변화의 물결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물 인터넷과 AI,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과거와 달리 제품과 서비스가 서로 융합화되는 서비타이제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서비타이제이션이라고 하면은 제조사의 핵심적인 제품에 서비스를 추가하여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서비타제이션을 좀 더 이 논문에서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기업의 도전 과정에 대해서 분석을 맞추고 초점을 두고 있다. 연구 대상으로는 심 플랫폼의 설립 배경 및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의 기술적 분석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고 서비스 활용 사례를 제시하는 거죠. 사례 연구 대상 기업으로는 심 플랫폼이라는 회사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연구 목적은 심 플랫폼의 도전과 성장 과정을 사례 분석을 통해 현 사회에서 가지는 의의와 IoT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들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로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기술적 실무적으로 서비스 활용 시 고려해야 될 사항과 이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결과를 이 자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론적 배경에서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데 최근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IT 기기의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기기가 대중화되면서 점점 더 많은 데이터의 발생과 데이터의 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면은 센싱 기술과 무선 통신 기술을 융합하고 인터넷을 통해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사물을 양방향으로 연결해서 이를 통해 관련 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을 실현하는 인프라 제공이 가능하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인터넷, 사물 인터넷 장비에 설치하여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원격의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는 것으로서 인터넷만 있다면 장소 및 시간의 제약 없이 전송 및 수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IoT라고 하는데 인터넷 오브 띵스 해갖고 이런 약자로 표기를 하고 있죠. 다음으로 여기 그 논문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타이제이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조자의 핵심인 제품에 서비스를 추가하여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서비타이제이션 이렇게 하죠. 이 기업 사례를 보면은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회사 유명하죠. 최초의 그 엘리베이터를 개발한 회사죠. 엘리베이터 속 라든지 모터의 온도,
오작동 등을 모니터링 후에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 지금 엘리베이터 요즘 나오는 것들은 다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 갖고 엘리베이터가 언제 소모품이 고장 날지 뭐 모터가 얼마나 정상적으로 온도에 있는지 다 이런 거를 원격으로 다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룸이라는 그 가구 업체는 집에서 인테리어와 가구를 매체해 볼 수 있는 일룸 스마트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 아이튠즈, 앱스토어를 통하여 사용자 하드웨어 서비스가 연결되는 생태계를 구축했다. 이 밖에도 뭐 GE라 제네럴 일렉트로닉 그죠? 에디슨이 만든 최초의 회사인데 GE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수력 발전, 화력 발전, 터빈이라든지 발전기, 그 다음에 정밀 의료기기, MRI, CT 뭐 이런 것들 여기도 이제 다 산불 인터넷으로 연결돼 갖고 언제 부품이 고장 나고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서비타이제이션을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산불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념은 제품의 부족 및 고장 등이 일어나기 전 기계 지능을 활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적 대처가 되는 서비스다. 스마트 서비스의 네 가지 유형에는 내재된 혁신가형, 한 가지 제품 내 맥락에서 데이터를 수집, 예를 들어 자판기와 음료, 뭐 디펜서의 미래 이렇게 얘기하고, 촉진자형은 여러 가지 제품 내 맥락에서 데이터 수집, 예를 들어 램프의 점등 유무, 전구의 손상 정도 등에 따른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례를 들 수 있고, 해결사형은 한 가지 제품에 근접한 맥락에서 제품을 수집한다. 예를 들어 MRI 사례라든지, 협력가형은 어떤 제품의 맥락에서도 데이터 수집 및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필립스의 지급이 뭐 활용 사례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앞에 네 가지 유형에서 제품 중심성이 높은 경우, 그 다음에 디바이스 간의 연결 용도가 높은 경우, 제품과 디바이스 간의 연결성이 높으면 촉진자형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제품 내 맥락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래서 스마트홈 맥락의 활용 사례를 촉진자형이라 둘 수 있고요. 제품 중심성과 디바이스 연결성이 가장 낮은 이 해결사형은 있는데, MRI 데이터 수집 같은 것들은 해결사형에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제품 중심성은 높으나 디바이스 연결성이 좀 낮은 경우에는 내재된 혁신가형으로 한 가지 제품 내 맥락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 뭐 펩시사의 자판기 및 음료, 디펜서 조사 활동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 간 연결은 높은데 제품 중심성이 낮은 경우 협력가형 해가지고 어떤 제품의 맥락에서도 데이터를 수집한다. 필립스사의 전자식 안정기 및 조절기 데이터 상업지구 적용 사례, 뭐 이런 것들을 스마트 서비스의 네 가지 유형으로서 분류를 하고 있죠. 이 사례 연구 대상의 방법 및 내용을 보자면은 심 플랫폼이라는 기업을 중심으로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데, 2011년 보안 솔루션 사업으로 시작해 갖고 현재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누빗은 IoT 사물 인터넷을 개발하여 다양한 산업의 원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서비스 플랫폼인 누빗은 IoT를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개발 진화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고자 한다. 새로운 서비스 영역의 활용 사례를 분석하고요. 연구 방법으로는 심 플랫폼 단일 기업을 선정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단일 사례 연구 방법을 적용했고, 심 플랫폼의 임대근 대표와 심층 인터뷰를 통한 분석을 했다. 기업의 내부 자료를 통해 갖고 풀었었고요. 문헌 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질적 데이터를 활용했다. 그래서 임대근 대표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한 분석을 했다. 여기 저자 이름에도 이제 이분이 들어가는데, 요 내용은 좀 이따가 다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심 플랫폼은 IoT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선도 기업인데, 심 플랫폼을 도입한 배경에는 대상 기기의 선정이라든지 물리적 연결을 개발한다든지 통신 연결을 개발하는 일반 하드웨어적인 전문 영역이고, 별도
구축 비용이 발생하는데 서버 개발, 웹 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일반적 소프트웨어 전문 영역에 별도 구축 비용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연결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 사물 인터넷 플랫폼 전문 영역이 있어요. 사물 인터넷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 부담에 고충을 발견해 갖고 중소 중견기업들에게 이미 개발된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초기 비용 및 기술 부담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씬 플랫폼이 설립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2011년도에 씬 플랫폼을 설립했고 IT 부분 대상을 차지하고 2014년도에 누빗은 IoT 상표권 및 서비스권을 등록했고 2016년도에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 드라이브 관리 시스템 및 방법 특허 출원을 2건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클라우드 기반 사물 인터넷 미들웨어 시스템을 특허 등록했고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을 받고 2017년도 하반기에 대한민국 우수 특허 대상을 선정받은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씬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 영역을 자세히 보자면은 제조 장비 업체 등의 IoT 기반의 AI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인데 누빗은 IoT의 주력 사업 부분에 있어서 여기 이제 파트너 그 사업 영역인데 서비스 관련돼 가지고 산업용 AI 서비스라든지 의료 보건, 공공 안전, 유통, 산업용 장비 및 설비에 있어서 누빗은 IoT, AI IoT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플랫폼의 개요를 잠깐 보자면은 사물 인터넷과 AI를 결합시켜 갖고 서비스로 구현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서비스로서의 사물 인터넷, 서비스로서의 사물 인공지능에 관련돼 갖고 이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저 사물 인터넷에서는 기기 관리, AS, 사물 인터넷 제품, 안전 서비스, 공공 서비스에 관련된 이런 것들 누빗은 IoT에서 하고 그다음에 누빗은 AI에서는 예지 보전이라든지 품질 관리, 상황 판단, 산업 AI를 통해 합쳐 가지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구현하되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한 실질적인 미래를 예측하고 바꿀 수 있는 Next AI를 구현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씬 플랫폼의 차별성은 플랫폼에 여러 가지 그 사물 드라이버라는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사용자는 플랫폼에 기기를 간단하게 등록할 수 있고 모바일 앱도 별도로 개발 과정이 불필요하다. 기존 사물 인터넷 시스템과 호환성 문제를 해결했고 기존 머신러닝 등의 AI 기법과 다른 분석 기법을 제공해서 독자적으로 위상수학 기반의 개발을 했다. 결과적으로 기존 서비스보다 확연히 쉽고 간단하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사물 인터넷 서비스 초기 개발에 있어 과도한 비용 등으로 고충을 파악하고 이를 적용하여 새로운 IT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제작한 씬 플랫폼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중소 중견 기업들이 이런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자체 개발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좀 저렴하게 관리해주는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서비스와 융합을 통한 서비타이제이션이 본격적으로 실용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씬 플랫폼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다음 언택트 시대에 사용자의 생체 데이터를 활용한 신체 상태 이상 점검 등을 통한 보건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도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요거는 이제 의료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법적인 제약들도 있으니까 잘 고려를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의료 데이터 이런 거 수집만 잘하면 엄청난 고부가 가치 데이터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씬 플랫폼의 핵심 성공 요인으로는 기존 서비스보다 사용하기 쉽고 간단하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성공 요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물 인터넷 기반의 클라우드와 언택트 중심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시대의 흐름에서 도약하기 위한 지속적인 도전 자세를 제시하는 대표 및 비전이야말로 핵심 성공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자료의 시사점으로는 정보통신 기술로 인한 변화를 겪고 있는 현재의 비즈니스들이 바라보고 있는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기술적 실무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할 때 고려할 사항들을 예시하고 이에 관한 통찰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신플랫폼은 중소기업의 데이터 수집 및 저장의 한계를 극복한 사례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정부의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빅데이터라는 생태계에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잖아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면 우리 회사의 데이터 서버나 이런 걸 안 두고 중앙에 있는 데다가 모든 데이터를 집결해 가지고 이 클라우드 데이터 기반 빅데이터 서비스가 되어야 되고, 사물 인터넷 뭐 이런 것들도 IT 기술이 발전해야 되면서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반 기술로서 5G 기술이 있어요. 그 굉장히 빠른 처리 속도를 자랑하는 이런 기반 기술들이 다 융복합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사물 인터넷을 어떻게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타이제이션의 그 연구를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는 논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바로 서비타이제이션 관련된 재밌는 기업 사례들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앞으로 이제 이런 비즈니스들은 굉장히 많이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4차 산업화에서 예견을 하고 있고, 이 논문은 DBPR에서 우리가 구해서 볼 수가 있고, IoT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사례 연구라는 제목으로 박민혁, 박소연, 임대근, 이정우 선생이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지에 2021년도에 게재를 했고요. 한국경영학회 산하에 있는데, 이 저자의 그 양력을 좀 보자니까 연세대 정보대학원 석사과정들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씬 플랫폼의 대표이사가 공동저자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를 이렇게 연구로 해갖고 창업과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학문적으로 실무적인 것들을 연구를 해갖고 이 연구를 통해 가지고 자기 회사 홍보도 할 수가 있고요.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이 어딘지 파악할 수 있는 연구를 했죠. 그 대표이사면서 이렇게 논문으로 홍보라든지 연구를 하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특정 기업의 사례를 요 포맷으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4차 산업 시대에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인공지능을 도입을 통해 갖고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누빗은 뭐 IoT 어디서 접해볼 수 없잖아요. 이런 사례를 통해 갖고 이런 기기들이 IT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갖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이 비즈니스가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그다음 고용 유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으면 좋은데, 이 기업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재무제표 측면에서 좀 언급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매출액은 얼마이고 그 다음에 그 순이익이 어떻게 되고 자산 자본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재무제표적 현황이 나오면 좋은데, 여기 이제 그 파트너 기업들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협력 기관이라든지 주요 업체들, 그 씬 플랫폼의 영역을 이렇게 해서 쭉 2018년까지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대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이념과 비전 이런 거 설명 잘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자기네가 하고 있는 플랫폼의 개요와 차별화된 점들, 중요성 이런 걸 잘 부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지속적인 도전과 과제, 끊임없는 탐험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제 성장성이 있는지 좀 정량화된 데이터 지표를 통해 가지고 시사점과 결론 쭉 나왔으면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향후 연구에서는 이걸 좀 더 이제 그 좀 실증 분석 자료라든지 2차 자료를 통해 갖고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향후 연구 과제가 제시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외국 문헌이라든지 국내 문헌들 좀 해갖고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비슷한 관련 주제로
30개 논문 정도, 2, 30개 읽으면 이런 사례 논문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벌써 2016년도에 서비타이제이션에 관련된 사례 연구라고 해가지고 이런 키워드만 넣으면 관련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서비타이제이션을 연구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논문 2, 30개 국내 거 읽어보고 특정 기업에다가 연결을 시켜갖고 이 그 씬 플랫폼처럼 사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좀 새로운 시각에서 여러 좋은 논문. 그러니까 논문이라는 것은 사례고 보고서도 나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보고서가 되고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 갖고 특정 기업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재밌게 해볼 수 있는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지에 실린 내용들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향후에 잘 응용하고 확장해 가지고 다른 사례 연구 논문 많이 할 수도 있고 요 비슷한 기업들 한 두어 개 정도 더 조사를 해갖고 얘네들의 특징과 전략 차별점은 뭔지 통합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향후 연구 과제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례 연구의 한계점은 일반화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어요. 얘네의 성장 과정과 성공 요인은 다른 기업에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하여간 뭐 재밌는 유익한 논문이었으니까 본문들을 여러분들도 차근히 읽어보시고 나중에 좋은 사례 분석할 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